짜잔!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유 박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이렇게 정적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제가 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주로 제가 이제 명시를 한 건 뭐였냐면,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학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거래 주체자가 보유한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를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이 보유한 정보의 편향과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 예를 들면 학생과, 그죠? 에이전시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SNS 활용 능력이 높은 젊은 이제 대학생이나 그보다 어린 학생보다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한테 발생합니다. 저도 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이제 어린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보면 저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이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따라 이제 맞춰가야 되지만, 뭐 뒤늦게 IT를 접하시거나 이러한 신문물을 접하는 저희 같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학생분들은 사실 정보 격차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시니어 연수생의 정보 습득 속도와 범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하기,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는 거, 아니면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에 정보를 찾는 속도와 그 범위와 확장 능력은 사실은 요즘 세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도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옥석을 가리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니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수용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 수용자인 우리 시니어 분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뭐 방문 상담을 하고 싶으면 방문 미팅을 잡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계속 물어보고 해서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문의를 하실 땐, 뭐 저희도 이제 전화나 방문 상담, 뭐 카톡이 많이 오는데, 단순 문의와 심층 상담은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셔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제 단순 문의인지, 예를 들면 바구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이건 단순 문의잖아요. 그렇지 말고 이제 심층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연수 국가 선정부터, 그 다음에 시기별 특징, 학원의 특징, 학원의 비용, 기숙사의 특징, 왕복 항공권, 그리고 현재 비자 이슈, 그 다음에 주변 여행지, 그 다음 학생들의 피드백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함께 하는 게 심층 상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은 전화했을 때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지, 본인이 명확한 연수 계획이 있는데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같은 유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성에 대한
이제 차이인데 어떻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느냐에 따라서 거의 저희 태도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많은 유학원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은 해요. 그냥 여기저기 많이 정보를 알아보셨어. 알아보신 정보가 뭔지도 몰라. 너무 많이 알아본 거. 유튜브도 보고 뭐 어디 저기 전화도 하시고 뭐 지나가다 보시기도 하셨고 전화해서 그냥 다짜고짜 필리핀 얼마예요? 예, 뭐 세부 얼마예요? 뭐 몇백국 되나요? 몇백 조 되나요? 뭐 이렇게 장난으로 끊은 적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상담, 이게 단순 문인지 심층 상담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뭐 의도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뭘 궁금해야 되는 질문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일본 여행을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사카 여행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사에 오사카 얼마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언제 갈 건데 누구랑 며칠, 예. 숙소는 지금 상품을 보니까 요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본인의 이제 그런 계획과 의도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냥 뭐 여행사 상품 같이 유학 상품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행 상품처럼 뭐 가이드가 인솔해서 현지 어떤 호텔을 다 정해놓고 뭐 이렇게 비용을 얼마라고 이렇게 나온 거와는 다르게 어학연수 상품 같은 경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수업도 내가 여러 가지 뭐 몇 시간을 듣는지, 그룹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다음에 숙소는 1인실인지 2인실인지 3인실인지 4인실인지 6인실인지 8인실인지, 그 다음에 숙소는 또 외부에 쓰는지, 그 다음에 식사는 또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천양지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게 딱 표준입니다라고 정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표준이 아닐 수 있으니 일단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매체로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현지의 느낌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궁금했던 지역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영상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매체, 저희도 이제 최근에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필리핀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 학원을 찍고 뭐 주변 환경을 찍고 뭐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어.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서 이제는 이제 목적지를 조금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가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6월 27일인가요? 그죠? 6월 27일? 맞나? 28일인가? 근데 날짜도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 그 말레이시아 교육부 초청 팸투어가 있어요. 저희 원장님이 직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참석을 해서 계시고, 저희가 다음 달 7월 25일 날 또, 그때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랑 조호바루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리핀에 대한 영상은 많이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상은 그렇게 연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 차원에서의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필리핀 어학연수 다음에 어학연수 목적지는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럽의 몰타라든지 아일랜드, 영국,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등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사실 아일랜드하고 영국은 저희가 지금도 시니어 학생분들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상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니어 어학연수의 기준으로 필리핀 다음의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정했다.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런 얘기,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쉽게 젊은 학생과 시니어 학생분들하고는 그런 격차가 정보를 수용하는, 알아내는 거에 대한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의를 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전화나 방문이나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만큼 유용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과 4년 전 저희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나요? 앞으로 대면 상담, 대면 수업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만 갈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줌 미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미팅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뭐 온라인 영어 수업도 거의 없고요. 학교에서조차 온라인 수업은 아예 없어졌어요. 사무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다 돌아오고 있죠. 예. 근데 과거로 돌아온 거예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온 거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처음에는 온라인이 세상을 바꿀 거고 비대면이 세상을 끌고 갈 거다 해서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대규모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예를 들면 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왜냐하면 기존의 1대1 미팅보다는 1대 다수의 이제 미팅을 선호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결국엔 맨투맨, 필리핀처럼 1대1 상담으로 회귀한다. 저는 이제 이 어학연수 상담 컨설팅의 미래를 보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향후에 뭐 AI나 뭐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이 직업조차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고 또 어떤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학연수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 회원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만나자고, 자료 달라고, 이런 식으로 좀 유학원들을 괴롭혀야 돼. 그래야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인한테 맞는 적합한 연수 플랜을 잡을 수 있습니다.